과거 커피 한 잔이란 노래로 유명한 인기 듀엣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순이 재벌가와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배인순은 SBS 백이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다가 돌아가셨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배인순이 직접 밝힌 재벌가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인순과 결혼한 재벌 회장은 1970년대 잘 나가던 동아건설 등을 거느린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입니다. 배인순은 결혼한 1976년 그 해에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배인순과의 결혼이 초혼도 아니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처음에 영화배우 김혜경과 결혼한 후 배인순과 두 번째 결혼 그리고 27살 연하의 아나운서 장은영과 결혼해 이혼하기까지 애정행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인순은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22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왜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배인순은 1998년에 최도의 최원석 회장과 정식 이혼했습니다. 배인순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은 2003년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적 소설인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였습니다. 이 책에서 배인순은 재벌가 회장의 여자 연예인 외도를 생생하게 묘사해 폭로했습니다. 배인순의 자서전을 통해 본 재벌가의 애정행각과 문제들. 배인순이 밝힌 책 속에는 여배우, 탤런트, 대형 가수 등 이니셜로 5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재벌가 회장의 애정행각 대상들이었습니다. 가령 부인을 쇼핑에 내보낸 뒤 버젓이 제 집 안방에 여배우를 초대한 후 그 애인과 결혼하겠다며 이혼을 잇따라 요구하는 재벌가 남편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바로 배인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결국 배인순은 최원석 회장의 잦은 외도는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이라는 선택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고의 여자 가수에서 22년을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던 50대 중반의 배인순은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배인순은 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배인순은 믿었던 지인에게 15억 원을 사기당하는 등 순탄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배인순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배인순이 자서전을 출간한 이후 세간의 온갖 시선을 감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세 아들과의 사이는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뒤늦게 가정사를 폭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던 셈입니다. 배인순은 나중에 자서전 출간을 후회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사실 배인순의 자서전을 통해 루머로만 전해져 오던 재벌가의 애정행각을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인순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에서 고현정이 오버랩된 이유. 이러한 배인순의 결혼과 파경에 이르는 충격 고백에서 고현정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현정은 재벌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장남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사장과 1995년 5월 결혼해 일남 일녀를 뒀으나 결혼 8년 6개월 만인 2003년에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법원에는 성격차에 따른 가정불화라고 사유를 밝혔으며 정용진 부사장은
당시 고현정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주는 대신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현정의 결혼과 이혼은 배인순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배인순이 세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했듯이 고현정도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이혼과 위자료 과정도 비슷합니다. 결혼 과정도 유사합니다. 배인순은 최고의 톱스타 가수였던 시기에 재벌가와 결혼해 신데렐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현정도 미스 코리아선 출신의 톱스타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재벌가 아들과 결혼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 있어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고부 갈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불화설이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인순과 마찬가지로 고현정도 결국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인순이 자서전 출간 직후 세 아들에 대한 걱정을 했듯이 고현정도 어머니로서 그 심정은 같았습니다. 그 당시 고현정은 연예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기대상을 수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기대상 MC를 맡은 이휘재는 고현정의 수상 소감이 짧자 다시 한번 생각나는 사람을 말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결국 고현정은 그렁그렁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보고 계실 텐데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마쳤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아이와 생리별한 엄마로서 슬픔과 아픔이 묻어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고현정이 정용진 부회장과 이혼한 직후 온갖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재벌가의 외도 문제를 비롯해 고현정이 새벽 시간에 포르쉐도 난 사건 등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것이지요. 배인순의 경우처럼 부부간 결혼 생활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현정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한 대신 접근권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현정은 어머니로서 모성애가 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이들이 그대로 재벌가라는 좋은 조건에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듯 고현정의 인생은 겉으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엄마로서 보면 어쩌면 참담하고 굴곡진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런 엄마로 남아 다시 아이들과 만날 때를 위해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 것입니다. 고현정은 모 인터뷰에서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어미로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커요. 시댁에서 완벽하고 훌륭하게 키워주기 때문에 지금 저를 만나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안 만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나 두 아이 생일이 있는 5월이 제겐 참 잔인한 때입니다. 라며 어머니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현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각인되길 바라서예요. 이 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으로 엄마를 찾을 때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지 않을 만큼 앞뒤가 맞는 상태, 아주 산뜻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선덕여왕에서 미실 고현정이 아들 비담을 낳았지만 생리별을 했듯이 현실에서도 고현정은 자신의 아이들과 생리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엄마로서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하며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은 당시 선덕여왕에서 고현정이 혼과 열정을 담은 미실력이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현정이 그렇게 꿈꾸던 생애 천년기 대상을 수상하고도 간결한 소감 발표 후 아이 생각에 잠시 애처롭게 글썽이던 눈물을 삼키며 참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실제 재벌가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결혼 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얼굴은 예쁘지만 집안이 평범한 여성이 상류층과 결혼하는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류층 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모가 출중한 여자를 선호할 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 연애 상대에 해당하지 실제로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인 고현정이 범삼성가 재벌 2세와 결혼을 했던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상류층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조건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가정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에 비해 상류층은 40% 이상이 가정환경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자라온 환경, 가문의 수준이 상류층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며 상류층 결혼이 개인의 사랑보다는 철저히 집안 대 집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류층은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외모와 물질적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류층은 배우자 조건으로 성품과 가정환경을 통계의 절반 이상이 선호할 정도로 내적 성향의 조건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류층 1% 부자들이 집안과의 결혼과 혼맥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잘못된 만남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삼성 이건희 아들인 이재용은 대상그룹 가문의 딸인 임세룡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신데렐라를 꿈꾸기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이지만 결혼에 실패한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심지어 최근 잇따라 자살마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돈과 행복은 일치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 대중들이나 상류층 모두 공통적인 배우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 배우자의 성격이나 성품입니다.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사랑이나 결혼은 돈과 지위가 아니라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인순과 고현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